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오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린이날 공식 행사를 취소했지만 강릉 선교장에서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선교장 야외 잔디밭에서 도화지에 선교장과 관련한 그림을 그리고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뒤 맞는 첫 황금 연휴인 만큼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곳곳에는 푸른 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의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올라 관광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는 등 초여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레이싱 트랙에서 훈련에 나섰습니다. 험준한 산지가 많고 도로 환경까지 열악한 강원 지역에서 더 빠르고 안전한 출동에 나서기 위해서인데요. 이준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해발 660m에 자리한 레이싱 트랙, 소방 펌프 차량이 구불구불한 커브 구간을 달립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차량 운전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역 의료원에서 2년간 간호사로 일을 하다 소방 공무원이 된 김지호 씨. 점차 속도를 올리며 실전 감각을 키워봅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2바퀴, 3바퀴 훈련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더 상승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교육생은 모두 80여 명. 대형 차량 실전 운전 경험이 있는 인원은 4명뿐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운전을 해야 될 차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면서 이 차를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감도 앞서는데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레이싱 교육 등에 나선 이유는 지역 특성상 도로가 좁고 험준한 산악 지형 등에 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소방 차량 교통사고는 440여 건, 그중 40% 이상이 경력 3년 미만 소방관이 운전 미숙 등으로 낸 사고입니다.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경력 3년 안팎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레이싱 트랙 연습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고율을 이제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훈련 초기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24시간 무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액 무료로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육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18개 시군에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곳은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을 건립하고 등하교 도우미와 학교 보안관 제도를 실질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제2청사 신축 여론에 따른 지금의 강원도 환동해본부 조직의 과제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일선 시군의 해양수산부서는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 해양수산 직렬 공무원들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동해본부가 일선 시군의 해양수산 공무원 인사에도 관여하고 있는 조직의 폐쇄적인 분위기는 제2도청사로의 조직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한 환동해본부는 현재 본부 4개와 3개 사업소 등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해양수산 직렬에 속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해양수산과와 내수면 개발부서 등에도 100여 명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직렬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에는 이상한 관례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전출입 형태로 일선 시군 인원으로 편입되지만 인사 이동 시에는 내부적으로 환동해본부가 비공식적으로 인사 조율에 관여합니다. 특히 5급 과장급 공무원은 1, 2년을 주기로 시군과 환동해본부를 넘나드는 잦은 자리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이 환동해본부에서 그 인사 문제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일정한 그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배치해 시군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반해 시군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가 아닌 환동의 본부만 바라보고 일하는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환동의 본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보통 자기네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강원도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제2청사까지 발전한 경상북도의 환동의 본부는 그래서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2018년 포항에 들어선 경북 환동의 본부는 내년 제2청사 신축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지사급의 본부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과 해양 산업을 총괄하는 동해안 전략산업국이 배치돼 수산 중심을 탈피했고 무엇보다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조직 폐쇄성이 덜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직이 주를 이루고 그 외에는 뭐 행정하고 이제 뭐 기술직들 뭐 다양하게 있죠. 이제 굉장히 좀 많을 수 있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영동 지역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제2도청사 문제는 인사와 조직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를 직접 기르는 조손 가정이 강원도에만 4천 가구가 넘습니다. 신체적인 여건이나 경제 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들 조선 가정을 위한 가정 위탁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 된 남매. 2살, 3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조손 가정입니다.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비와 후원단체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위탁가정에 선정되면서 매월 100만 원에 가까운 양육비가 지원됐습니다. 전에는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힘들었었어요. 살기가. 이거 집도 다 뭐 시에서도 이렇게 수리해 주시고 이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많이 나아졌죠. 문제는 이러한 가정 위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강원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두 분 중 한 명과 살고 있는 조손 가정은 4,500여 가구. 이 중 530여 곳만 위탁 가정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가구당 한 곳꼴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도 통계치일 뿐. 지난 2018년 조손 가구 중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6.9%에 달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이들의 정서적 결핍 지수도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는 사회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역할이 부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노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학업지도나 이런 걸 하기가 되게 힘드세요. 가정 위탁 지원 제도는 조손 가정뿐 아니라 친인척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2022 강릉 단오제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봉정과 신주빚기 행사가 오늘 강릉 대도부관아 7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정성으로 쌀을 모으고 신에게 바칠 술을 빚는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오는 15일에는 대관령에서 강릉 단오제 주신을 모셔오는 대관령 산신제 국사 성황제가 이어집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 본행사는 으라차차 강릉 단오제를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원에서 제례와 구판, 난장을 포함해 정상 개최됩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도내에서 1,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96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35명, 춘천 159명, 강릉 100명, 동해 55명, 속초 36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8만 8,87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까지 떨어져 63개 병상 가운데 35개 병상이 비었고 지난달 28일 2천여 건에 달했던 진단검사 건수는
어제까지 일주일 평균 1,557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조된 200톤급 경비정이 동해 해양경찰서에 배치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선체 노후화로 퇴역한 100톤급 경비정을 대신해 해양범죄 예방과 해양사고 대응 등의 임무를 맡을 200톤급 신형 경비정 해우리 55호를 이달 중 동해 해양경찰서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우리 55호는 디젤 엔진 2대와 프로펠러 추진기 2기를 장착해 고속 운항이 가능하고 최신 반도체 방식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 우유급식 현황을 보면 정선과 영월은 초중 고교까지 전체 무상, 영월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5개 군 지역은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무상 우유급식 학교가 한 곳도 없고 시단위 지자체는 100명에서 300명까지 전교생 기준을 정해 무상 우유급식을 실시 중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학부모와 낙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